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역사를 보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거대한 사건들 뒤에는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결정적인 한 방, 그러니까 급소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무술의 고수가 단 한 권의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듯이 역사도 어떤 특정 지점을 딱 건드려서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곤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진짜 동력들을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무술의 고수는 급소 한 번을 찔러서 거대한 황소를 쓰러뜨릴 수 있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그 작은 지점들, 그 급소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급소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는 그런 화려한 영웅이나 위대한 사상 같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사회 기반 시설, 뭐 도로 같은 거요. 아니면 금융 시스템, 신기술. 이렇게 겉보기에는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요.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 뒤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급소부터 찾아볼까요? 주인공은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정복 속도,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과연 뭐였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그렇게나 빨리 정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당연히 알렉산드로스가 군사 천재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로스가 그냥 천재라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급소는 뭐였냐면요. 바로 그가 정복하려던 페르시아가 직접 만들어 놓은 최첨단 도로망이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적이 자랑하던 최고의 인프라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주르는 칼이 된 셈이죠.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는 당시 왕의 계일이라고 불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로망을 제국 전체에 쫙 깔아놨어요. 원래는 뭐 무역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였죠. 군사 침공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가 이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이 길을 이용해서 군대랑 보급품을 거의 뭐 순간이동 수준으로 옮긴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의 군대가 어디서 멈췄는지 아세요? 바로 그 페르시아 도로망이 끝나는 지점, 인더스강에서 딱 멈춥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이 교통망이라는 급소가 그의 정복에 얼마나 핵심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은 대항해 시대입니다. 우리 보통 학교에서 유럽 탐험가들이 왜 그 먼 바다로 나갔다고 배우죠? 맞아요. 바로 후추 같은 비싼 향신료를 찾아서라고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15세기에 포르투갈이 그 위대한 항해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진짜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당연히 아시아로 가서 향신료를 구해오는 거였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급소가 딱 등장합니다. 사실 진짜 목표는 향신료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금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서아프리카의 금을 직접 손에 넣는 것, 이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유럽은 아주 심각한 금 부족 상태였거든요. 자,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14세기에 유럽은 금이 너무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것도 이슬람 상인들이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가자 해서 1444년에 바다로 서아프리카에 도착, 금을 직접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인 1452년에는 그 아프리카 금으로 첫 금화를 만들 정도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금을 찾아서 아프리카 해안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1488년에 희망봉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니 1498년에 마침내 인도에 도착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향신료 루트는 처음부터 노린 게 아니라
금이라는 급소를 줬다 보니 우연히 얻게 된 일종의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거였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근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진짜 이유는 그런 정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혁신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자본주의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프로테스탄트 윤리, 그러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정신에서 시작됐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주목할 급소는 좀 다릅니다.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만들어낸 놀라운 발명품, 대량으로 찍어낸 표준화된 상업 매뉴얼입니다.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꾼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첫 번째,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등장해서 책을 마구 찍어낼 수 있게 됐죠. 두 번째, 이걸로 뭘 찍어냈냐? 바로 무역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담긴 실용적인 상업 안내서였습니다. 이게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간 거예요. 세 번째,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유대인이든 종교랑 상관없이 모든 상인들이 계약서 쓰는 법, 장부 정리하는 법, 협상하는 법을 똑같이 배우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상업 언어를 쓰게 되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위험이 확 줄어들고 복잡한 장거리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판이 깔린 겁니다. 그야말로 종교를 뛰어넘은 매뉴얼의 힘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빚더미 위에서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18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숙명의 라이벌이었죠. 두 나라 다 끝도 없는 전쟁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말 그대로 둘 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한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성장하고 다른 한 나라는 결국 혁명으로 무너져 내렸을까요? 자, 이 수치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788년 즈음에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GNP의 한 60% 정도였어요. 그런데 영국은요? 무려 180%였습니다. 3배나 많았던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빚이 이렇게나 많은 영국이 훨씬 더 위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정반대였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재정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 프랑스는 어땠나요? 평민들한테만 무겁게 세금을 걷고 정작 돈 많은 귀족이나 성직자는 세금을 안 냈어요. 아주 불공평했죠. 반면에 영국은요. 술, 설탕 같은 사치품에 세금을 붙여서 쓰는 사람 모두가 공평하게 조금씩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국은 의회가 우리나라의 빚은 우리가 책임지고 갚는다 라고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720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거의 동시에 거대한 금융 거품이 뻥 터져버려요. 둘 다 똑같이 엄청난 위기를 맞은 거죠. 그런데 그 대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은 의회랑 중앙은행이 발빠르게 나서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다시 회복해냈어요. 하지만 프랑스는요. 특권층들이 내 기득권은 못 내놓는다 버티는 바람에 개혁에 실패하고 국가 신용이 그냥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빚이 얼마나 많으냐, 그 액수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 나라는 빌린 돈을 반드시 갚는다는 믿음, 즉 시스템의 신뢰성이었습니다. 영국은 바로 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급소 덕분에 계속해서 전쟁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고 마침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역사를 보는 새로운 렌즈를 하나 장착하신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공통적인 패턴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요, 의외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잘 닦인 도로 같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 금이 필요해 같은 절박한 경제적 필요, 인쇄술 같은 정보기술, 그리고 믿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정교한 금융 시스템까지 우리가 주목했던 위대한 영웅이나 거창한 이념보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시대를 바꾼 진짜 급소였던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과연 앞으로의 세계를 이끌어갈 다음 글로벌 강대국을 결정지을 숨겨진 급소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이 역사 속 힌트들이 바로 그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